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응용바이오공학과의 박원철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논문 및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서론 파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및 논문이라는 것은 일정한 형식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쓴 글이 되겠습니다. 보통 전체 순서로서는 제목이 있고 어서는 컨트리뷰션에 따라서 랭킹에 따라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애브스트랙트는 간략하게 what did you do? 뭘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은 키워드가 있고 또 그 다음은 introduction, 즉 서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론 부분이라는 것은 왜 이걸 했는지, 어떠한 사회적 혹은 과학적 이슈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선행 연구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데 본인은 어떠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걸 접근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What did you do? 는 abstract라면 이거는 why? 논리 개발이 되겠습니다. introduction part. 서로는 논리 개발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 실험 파트. 즉, 이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있게 디테일하게 실험 파트를 설명하고,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디스커션하고, 이런 결과를 통해서 바탕으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사사가 있고 레퍼런스 페이퍼들이 리스트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으로 논문의 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서론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서론이라는 것은 일단 해당 분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요약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해당 분야에 존재하는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리튬 배터리가 많이 개발이 됐지만 지금 아직도 전극을 성능을 더 향상시켜야 된다. 특히 어떤 전극의 어떠한 성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횡설수설하면 안 되고 해당 분야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 여기에 바로 들어가서 핵심만 이렇게 집중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연구를 했는지, 직접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선행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본인은 어떤 참신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어떠한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이 연구하는 이 범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이런 방법으로 얻어진 결과,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서론 부분이 마쳐집니다. 자, 이걸 우리가 저명한 과학자 구디나프 교수님의 논문을 통해서 예제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구디나프 교수님은 젊은 시절에는 이렇게 멋진 군인이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연구를 하셨고 2019년 리튬 배터리 연구의 이런 공로로, 개발하는 공로로 미국의 위팅엄, 그리고 일본의 요시노 아키라와 함께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진 첫 번째는 부디너프 교수님이고, 두 번째는 위팅엄 교수님, 세 번째는 요시노 아키라 과학자 아키라 분입니다. 리튬 배터리의 개발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었죠. 고성능의 이동식 전자기기가 더욱더 발달할 수 있었고, 또 드디어 전기 자동차가 이제 실용화, 상업화에 성공하기 시작하였고, 더 많은 전기차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저장 장치,
대형 이런 저장 장치가 또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구디나프 교수님은 평생 열심히 연구를 하고 지금도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800편 이상의 과학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1955년에 페로프스카이트 타입의 매그나이트 이런 물질에 대해서 발표한 바가 있고 1980년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이게 새로운 캐소드 머티리얼 배터리의 높은 에너지 밀도를 지니는 이런 전극 물질로 연구를 하셨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Material Research Bulletin에 1980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디노프 교수님이 발표한 이 수많은 논문 중에 1980년에 발표한 이 논문을 우리가 예제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 논문은 총 7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여기에 제일 위에는 제목 Lithium Cobalt Oxide, a new cathode material for batteries of high energy density.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이게 굉장히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는 캐소드 물질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자, 여기 오서가 있는데 구디나프 교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 또 communicated by 구디나프.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걸 전체적으로 지도하고 이걸 오거나이즈하고 슈퍼바이징한 사람이 또 우리가 이걸 통신저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책임저자라고 합니다. 당연히 연구할 때는 연구 보조원, 대학원생 혹은 포스닥을 하여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지도교수는 이걸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슈퍼바이징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별표를 달고 이게 통신저자라는 거를 클리어하게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논문에 당연히 초록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인트로덕션 서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전체 서론 부분은 여기 테둘레를 이렇게 그렸는데요. 여기에 첫 페이지의 아래쪽 부분, 두 번째 페이지의 전체 3페이지의 위에 부분, 이렇게 전체 7페이지 분량의 페이지 분량의 두 페이지 조금 안 되는 그런 분량이 인트로덕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인트로덕션 부분이 도대체 뭘 쓰여 있는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하시죠. 당연히 논문이라는 건 이어서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고 또 실험을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지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여기에 대해서 디스커션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실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컨클루전 어떤 결론을 얻었는가 그리고 레퍼런스 이게 전체 논문이라면 인트로덕션 부분 인트로덕션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배경 지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튬 배터리를 개발하려면 당연히 비수계의 유기 전해질에 대해서 연구가 선행이 돼야 되고 또 양극물질, 음극물질, 여튼 전체의 전극을 구성하는 이런 한 파트 한 파트에 대해서 다 성숙이 돼야 실질적인 산업에 응용될 수 있고 제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전에 이전에 이미 유기 전해질에 대한 연구가 나왔고 그리고 캐소드 물질, 애노드 물질, 어떤 물질이 좋은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한참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1970년대에 이미 캐소드 물질로 트랜지션 메탈 설파이드 이런 레이어 스트럭처, 2D 레이어 스트럭처가 성능을 나올 수 있다는 전도성과 또 이렇게 충전 전압을 걸어줄 때 이걸 거기에 있는 리튬을 뜯어낼 수 있다는 이런 거가 이미 연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위팅엄 교수님이 증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안정적으로 전지가 구동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덴드리머 구조가 만들어지고 쇼트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성공을 못했고 또 구동전압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자, 여기에 창조적인 구디나프 교수님, 여기 인트로덕션 부분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뭐가 있는가? 창조적인, 남이 아직 전혀 아직 하지 않은 이런 새로운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고, 이런 연구를 통해서 획기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인트로덕션 부분의 각 파트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당연히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요약해야 되고, 그리고 선행 연구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데, 하지만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여기 군더더기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내용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얘기만 있지 필요 없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컴팩트하게 포커싱 되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압을 걸어줘서 리튬을 뜯어내야 되는데 당연히 설퍼보다 옥시전이 더 좋을 것이고 또 소듐, 나트륨보다 당연히 리튬이 더 좋을 것이고 이런 얘기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미 티타늄 설파이드 대신해서 다른 메탈을 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제일 핵심 문제입니다. 이게 죽도록 공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이걸 제대로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되면 자기가 몰라서 이미 세상에 이미 나와 있는 거를 또 하고 나서 나는 자동차 타이어를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나와 보니까 자동차 타이어가 이미 세상에 너무 널려 있는 이런 결과가 되죠. 황당한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여기에 어떤 연구가 이미 되어 있는가. 예를 들면 여기에는 지금 바나듐 옥사이드, 몰리브데늄 옥사이드, 니코 뭐 등등 이런 물질들이 이미 선행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기에 정말 전체를 꿰뚫어 봐서 핵심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직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런 아이디어를 얻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차별화된 이 구디나프 교수님은 어떤 연구를 했는가 하면 여기 층상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러면 층상 구조에 어떤 물질이 있고 이런 물질 중에 코발트 옥사이드를 여기에서 창조적으로 캐소드 물질로 활용해 봤습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이 물질 자체가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 구조가 층상 구조, 그러니까 전압 걸어줘서 리튬을 억지로 여기에 뜯어내고 전자는 외부 회로로 해서 이렇게 에너드로 보내고, 이거는 억지로 뜯어내서 이걸 이온으로, 리튬은 이온 상태로 전해질 통해서 반대쪽 전극으로 가버리고, 이렇게 되면 충전이 되는데, 이걸 뜯어내고 나서 남아있는 코발트 옥사이드가 대부분의 리튬을 다 뜯어내서 리튬의 함량이 0.067까지도 이 정도까지 떨어져도 이게 여전히 안정적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이게 잘 상대적 방쪽 전극에 잘 가고, 이 원래 있는 물질은 아직도 남아있는 코발트 옥사이드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되고, 걸어진 전압이 굉장히 높아서 티타늄 설파이드보다 훨씬 높고, 이렇게 남아있는 물질이 전해질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 있는데, 타치되어 있는데, 하지만 전혀 동력학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다시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 효율적으로 이걸 외부 전압을 걸어줘서 뜯어낼 수 있고 다시 또
방전해서 이렇게 사용할 때는 다시 또 원상 복귀가 되고 이렇게 사이클링하는 이런 퍼포먼스가 잘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도성도 꽤 좋고 그럼으로써 이걸 뜯어낼 수 있고 그리고 다시 또 돌아올 수 있고 이런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여기에 간략하게 핵심적인 데이터를 0.067까지 이렇게 낮출 수 있고 충전할 때 이걸 거의 대부분 다 뜯어내고 그리고 구동 전압도 굉장히 높은 이런 굉장히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다는 실온에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말하면 본인이 한 연구의 내용이 뭐고 결과에 대해서 핵심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초록의 전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었고요. 그냥 숲속에서 주위를 바라보던 게 아니고 높은 위치에서 전체적인 각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정말 꿰뚫어 전체를 훤히 바라보듯이 위성으로 보듯이 이렇게 이해해야만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그 핵심을 굉장히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이런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해보니 아이디어가 정말 확실한 아이디어고 또 정말 현실에 맞게 이렇게 실험을 디자인해서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됩니다.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초록 부분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물 흐르듯이 톱니바퀴처럼 이게 같은 궤로 이렇게 하여튼 쫙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횡설수설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선행 연구가 또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 차별화되고 더 좋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고 그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출처를 제대로 밝히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또 논문의 가치가 또 여기에 또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인트로덕션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틀린 얘기를 거기다 쓰겠죠. 틀린 얘기를 쓰고 이게 논문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네. 한마디 한마디가 정성 들여 이렇게 써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깊은 내공을 기반으로 해야만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고 어디에서 비껴 쓰면 안 됩니다. 완전히 창조적으로 이걸 써 나가야 되는데 알아야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논문은 뭐 폰트를 잘 맞춰야 되고 포맷을 잘 맞춰야 되고 뭐 글 크기 작기 뭐 이런 거를 맞춰야 된다.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그거는 제일 기본이 되고 또한 문법은 맞아야 되고 과학적으로 이 센텐스가 또 논문에 쓰는 그런 센텐스를 써야 되고 그 관련 분야에 사용하는 용어, 수어를 사용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로서 논문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논문 쓰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이미 충분히 훈련되어서 제일 기초가 되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선행 연구에 대해서 다 제대로 잘 알고 그걸 자기 언어로 다시 또 요약할 수 있고 그걸 차별화된 새로운 연구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거기에서 좋은 결과를 내야 이런 참신한 이런 내용이 있어야만 이게 좋은 논문이 됩니다. 그래서 논문은 좋은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그림의 아름다움, 글 말장난 뭐 이게 문장이 아름답고 그거는 너무 부차적인 내용이고요. 당연히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부차적인 내용이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알고 이렇게 해야만 좋은 내용을 논문에 쓸 수 있습니다. 인트로덕션도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예제를 하나 더 우리가 보도록 하시죠. 여기에 정말 대단한 두 분의 과학자가 또 여기 있습니다. 한 분은 이분은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현재 연구는 독일에서 막스 플랑카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키가 조금 큰 분, 이분은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구디나프 교수님이 미팅엄과 또 일본 학자와 같이 화학상을 수상하셨고, 2020년 노벨 화학상은 이 두 분이 받았습니다. 한 분은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이쪽 분 샤르 팡티 이분이 현재는 지금 막스 플랑카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 제니퍼 다우드나 이분은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University of California, 버클리에서 교수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2011년에 학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니퍼 다우드나 이 교수님은 면역에 관해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쪽 독일에서 연구하시는 이분은 샤르 팡티에 이분은 세포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다우드나 교수님이 예전에 이미 어떤 연구를 했는가 하면 세포가 우리가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면역력이 형성이 되죠. 왜 면역력이 형성이 될까? 왜 한번 이렇게 공격받고 나서는 다음은 공격을 안 받는가? 왜냐하면 보니까 이 세포가 바이러스가 공격되고 나서 유전 물질 DNA가 이렇게 바이러스의 일부 이런 정보가 거기에 DNA에 이렇게 인코퍼레이트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분이 만나니까 이쪽 분은 세포를 하고 이쪽 분은 이런 면역 이런적으로 연구를 했으니까 당연히 같이 연구하면 참 좋겠다고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프랑스에 태어났고 이렇게 독일에서 지금 연구하시는 이분이 샤르 팡티에 이분이 보면 논문도 끊임없이 썼지만 또 수상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2014년, 2015년에 9번의 상을 수상을 하였고 2016년에는 심지어 12번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다 굉장히 큰 상을 수상하였고 드디어 2020년에 노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우드나와 같이.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논문이 한 편, 두 편 쓰는 게 아니고 구디나프 교수님 보면 800편의 논문을 쓰고 수상도 한 번 받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이렇게 받는 거를 우리가 평생 연구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명한 운동 선수 보면 금메달, 메달을 계속 이렇게 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과학 연구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님도 보면 수상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1990년 이때는 젊은 리서처 인베스티게이터 어워드를 받았고 드디어 2011년에 이런 중요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같이 두 분이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연구를 하려면 당연히 자, 우리 여기 결정적인 이런 그 중에 중요한 논문 둘이 같이 낸 많은 논문 중에 한 편을 우리가 보도록 하시죠. 여기에 지금 이거는
두 분이 같이 사이언스에 낸 논문입니다. 여기에 당연히 논문에 제목이 있고 A Programmable 이게 듀얼 RNA 여기에 박테리아 이뮤니티 면역에 관련 연구를 했고요. 여기에 지금 당연히 여기에 앞에 1저자, 2저자가 있고 또 샤르팡티에와 제니퍼 다우드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두 분은 크리스폰딩 오서 통신저자, 책임저자 전체의 프로젝트를 연구를 오거나이즈하고 지도하고 추진하고 기획하고 이런 분이 되겠습니다. 이걸 2011년에 둘이 만나가지고 같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쪽으로 같이 연구하면 정말 좋을 거다. 이쪽에는 세포 연구하고 이쪽에는 거기에 이렇게 박테리아가 이렇게 공격해서 이런 DNA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를 어떤 방법으로 잘할까. 이런 연구를 하려면 당연히 보조원들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연구원들을 많이 하여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실험을 하는 기여에 따라서 또 앞에 학생들을 1저자가 있고 2저자가 있고 여기에 지금 제일 앞에 부분에 두 명은 공동 1저자, 즉 무슨 가면 기여가 같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초록 부분이 있고 이어서 제가 이 테둘레 이렇게 그려놓은 부분이 이게 인트로덕션 서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 이 논문 사이언스 페이퍼가 총 페이지 수가 6페이지인데 여기에 이어서 실험을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여기에 설명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데이터, 핵심적인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분들이 제시한 방법이 확실히 실험에 잘 먹힌다는 거, 잘 된다는 거를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 레퍼런스 파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론 부분을 확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시죠. 여기 보면 이걸 서론 부분을 제가 최대한 여기에 긁어와서 여기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아랫부분이 아니고 여하튼 이 논문의 제목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확대 보면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제가 여기다 확대해서 여기다 넣었는데요. 여기 보면 앞에 1저자, 2저자 이거는 이 팀에서 소속되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이 학생과 이 포스닥 등등 이런 연구 보조원들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에 공동 equally to this work 그리고 여기에 또 공동 저자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 제니퍼 다우드나 그리고 샤르팡티 이 두 분은 여기에 보면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이게 책임져자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체를 지휘하고 전체의 연구를 책임지는 오거나이저하고 슈퍼바이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CRISPR-Cas9, CRISPR 여기에 있어서 지금 이런 RNA를 메디테이터로 한 이런 거기에 유전 물질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런 연구, CRISPR-Cas9 이런 시스템이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 분야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고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이 선행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 제일 중요한 파트를 여기 요약해서 대표적인 결과 등등을 여기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전체 이 인트로덕션 부분이 지금 문장이 아니고 문단으로 총 3개로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문단은 CRISPR-Cas 이런 시스템이 총 타입으로 3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중
three types of CRISPR Cas 이런 시스템이 1번과 3번과의 타입과 시스템과는 다르게 타입 2는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이런 제일 직접 관련되는 이런 얘기를 핵심적인 선행 연구들에 대해서 인용을 했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차별화된 여기에 이 연구진이 본인들은 어떤 연구를 했는지 여기에서 캐스나이 이런 프로틴이 그걸 잘라주는 가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자르는가? RNA를 통해서 표적을 하고 DNA를 가서 원하는 위치를 가서 RNA를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그리고 또 이걸 캐스나이 프로틴을 달고 잡고 거기 가서 찾아갑니다. 찾아가 가지고 캐스나이는 그 찾아간 위치에 가서 수술칼 역할, 가위 역할을 해서 그 유전자를 잘라놓습니다. 잘라놔서 효율적으로 이게 잘 잘라진다는 걸 보여줬고, 그리고 원하는 위치를 프로그램해서 원하는 위치를 선택적으로 가서 자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조금 이따 뒤에 설명드리고요. 여하튼 그리고 나서 이게 유전자를 타겟팅하고 에디팅하는 우리가 타고나는 부모님에서 받은 유전자 때문에 이렇게 생기고 또 태어나고 나서 이렇게 어떻게 운동해도 어떻게 이렇게 단련해도 뭐 조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발전할 수 있지만 하지만 유전적으로 이게 예를 들면 이거는 코끼리다, 이거는 뭐 고양이다 하면 이 체구가 너무 차이가 많죠. 그렇죠. 이거는 고래로 태어났고 고래고 이거는 작은 물고기, 잉어. 이게 완전히 그 유전 물질이 다르면 이거는 종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에디팅할 수 있다, 편집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만 물성을 나타내는 그런 위치를 우리가 커팅하고 딱 정확하게 가서 찾아내고 이걸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결과인가요? 이게 발표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실험실들이 이걸 따라서 이 방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질병이 이 사람의 수명, 이 사람의 뭐 많은 생명 이런 현상, 이게 질병 이런 거가 DNA와 관련이 됐는데 이걸 인간이 가서 정확하게 그걸 필요한 위치를 가서 잘라주면 세포는 당연히 이게 잘라지면 그게 더 복구됩니다. 복구되는 과정에서 다른 거가 들어갈 수 있죠. 거기에 들어갈 수 있죠. 머지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게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즉 원래는 이 사람이 운명적으로 이런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명이 이만큼 길지 않고 또 이런 질병을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거를 인간이 치료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열광을 해서 바로 논문이 이런 방법을 가지고 후속 연구로서 논문이 막 몇십 편, 그 이름에는 몇백 편, 200편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열광한 그런 논문이 되었습니다. 2012년에 이런 좋은 논문이 냈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방금 얘기했던 첫 번째 파트는 여기 분야에 대해서 설명 그리고 여기 면역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 시스템이 세 가지 시스템가 존재한다는 거 여기 얘기했고 그리고 캐스나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 인트로덕션의 마지막 문단에서는 크리스퍼 캐스나이 이걸 이런 프로틴을 활용해 가지고 DNA에 붙여서 DNA를 만들어서 거기에 딱 붙여서 RNA가 디자인해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RNA가 원하는 그 위치에 정확하게 타겟팅 되어서
타겟 DNA에 가서 찾아가서 캐스나이가 가서 잘라줍니다. 이게 굉장히 잘 먹히고,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can be programmed with simple RNA molecules. 이걸 자를 수 있다는. 그리고 이런 거는 앞으로 이런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 많은 가능성을 지놈 에디팅과 타겟팅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줘서 이 방법이 굉장히 잘 작동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어서 이 본인들도 연구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굉장히 클리어하게 딱 자기와 관련된 내용만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구하는 범위와 방법에 대해 얘기했고 또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인트로덕션 파트입니다. 여기 창조적인 이걸 가지고 같이 활용해서 가서 RNA 가지고 찾아내고 그 위치를 가서 딱 정확하게 가서 달라붙고 그리고 캐스나인 프로틴이 가서 엔자임 여기 가서 딱 이거 잘라낸 이런 거를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주의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초록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당연히 각 파트에 대해서 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선행 연구에 대해서 혹은 선행 연구가 별로 없다. 선행 연구 혹은 각 파트에 대해서 조금 많이 있으면 직접 관련되면 이걸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일정한 부분은 조금 약화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내용이 굉장히 과학적이어야 되고 정확해야 합니다. 이 전체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행 연구에 대해서 이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거기에 넣어야지 관련 없고 정확하지 않는 레퍼런스는 함부로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만 간략히 설명을 합니다. 인트로덕션 부분에 저는 Why you do this? 여기에 구체적인 실험 내용, 얻은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뒤에 실험 파트, result and discussion 파트 여기에서 설명해야지 초보자들은 종종 보면 인트로덕션 부분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늘 또 들고 와서 인트로덕션 부분에 다 집어넣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써야 된다는 이런 내용을 여기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 강좌는 영재 교육 관련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이런 열정이 있는 이런 청소년에 대해서 이런 교육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청소년이라면 지금 어릴 때부터 이런 과학에 대한 호기심 딱 축구할 때 어른이 되어서 또 이런 제대로 된 국제적인 이런 축구 게임에 이렇게 뛰기 위해서 어릴 때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차츰차츰 장차 나중에 가서 잘하면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논문이라는 고도적으로 이렇게 어른들도 잘 못하는 이런 거를 어린 아이들 보고 갑자기 하라고 하면 이게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한 준비가 정말 많이 필요한 거를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수학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국어도 잘해야 되고 몸도 튼튼해야 되고 그래야 과학 연구를 할 수 있고 실험도 할 수 있고 또 마음도 수련도 잘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평하게 이렇게 일을 처신하고 사람들과 협력을 잘 해야 되고 이런 수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렇게 나무가 크게 커야 나중에 가서 많은 연구를 한다면 연구 실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아직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데 가서 뛰면 어떻게 될까요? 망신을 당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 시간이 필요하고 다 때가 돼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호기심이 어떻게 말하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Curiosity is critical. 어, 어릴 때도 과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커서 어른이 되어서 또 나이 들어서 때도 이 인간의 특징,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어떻게 말하면 과학 연구에 평생 우리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이 과학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이게 좋은 이런 씨앗으로 이게 시작이 되어서 장차 앞으로 이렇게 인류 발전에 크게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큰 과학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 그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 체험 프로그램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하지만 이 과정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이 결과를 위해서 심지어 예를 들면 다른 사람 어른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나서 그게 다 자기 거라고 자기가 한 거라고 이렇게 예,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학습 중심, 과정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러면 간략하게 서론 부분에 대해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